현재 부동산 문제로 심각한 상황인 한국. 최근 공공분양 아파트 경쟁률이 0.08대 1을 기록하기도 했고 집값이 전국적으로 떡락떡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 30년 전 개발되었던 일기 신도시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노인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도 있고 아예 신도시 인구수 자체가 감소해버리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죠. 실제로 옆나라 일본의 경우 이런 문제점을 겪으면서 유령 도시가 탄생했고 최근 일본의 부동산이 한국 부동산의 미래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신도시 곳곳이 유령 도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뭐야 여기 왜 아무도 없어? 한국 부동산 미래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시간을 거슬러 1970년대. 우리나라는 당시 경제 성장과 함께 서울의 인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500만 명이었던 서울의 인구수는 1988년 기준 1000만 명을 찍어버렸죠. 아무래도 주택은 한정되어 있는데 서울로 유입되는 사람은 증가하게 되면서 이때 서울 집값이 미쳐 날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시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와 서울 인구 분산, 주택난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죠. 바로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는 서울 근처에 또 다른 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신도시들이 노후화되고 있죠. 이게 무슨 냄새야? 여기 또 곰팡이 폈어? 나 진짜 경실 나갈 것 같아. 빨리 양치하고 자야겠다. 이것도 눈물 나오네. 진짜 나가 빠진 집구석. 좀 조용히 합시다.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여기 당신 혼자 살아? 이게 들린다고? 뭔지 방음이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및 곰팡이, 상하수도의 부식, 소음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하죠. 아무래도 이 거대한 도시에서 노후화가 된다면 이게 보통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우리나라에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 같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이고 노인 인구 비율은 2022년 9월 기준으로 17.5%를 찍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일기 신도시 노인 인구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2021년을 기준으로 분당 신도시가 있는 분당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3.5%이고 일산 신도시가 있는 일산 서구는 13.8%라고 하죠. 이 수치만 본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고 하네. 2003년을 기준으로 분당과 일산의 65세 이상 인구는 둘 다 7.6%였는데 이건 18년 사이에 분당은 약 1.78배, 일산은 약 1.82배 증가했다는 소리야. 이렇게 일기 신도시에서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일기 신도시에서 청년들이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하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일기 신도시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약 41만 5천 명이었던 분당 신도시의 인구는 2020년에 약 38만 6천 명으로 줄어들었죠. 심지어 일산 신도시의 인구는 2005년에 약 30만 4천 명이었지만 2020년에 약 19만 9천 명까지 10만 명이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진짜 심각한 상황 아니야? 이러다 유령 도시 되는 것도 순식간이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건 우리나라 부동산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우려하고 있는 문제가 먼저 발생했던 나라가 있었죠. 바로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대두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신도시와 관련된 부동산 문제 또한 먼저 터져버리고 말았죠. 1960년대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심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도심에 몰려드는 인구를 전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고 하거든요. 결국 일본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를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일본의 주요 도시 근처에 여러 신도시들이 지어지게 되는데 이때 지어진 신도시 중에 대표적인 신도시가 다마 신도시였습니다. 다마 신도시는 처음 34만 명의 인구가 살 것을 계획하고 도쿄 도심에서 약 30km 떨어진 지역에 1966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한 일본 최대의 신도시였죠. 1971년부터 입주를 받기 시작한 다마 신도시는 1975년 인구 3만 명에서 2018년에 인구 22만 4천 명의 도시로 성장했는데요. 인구가 늘어났으니 성공한 신도시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다마 신도시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었죠. 2021년 기준 1.3명이라는 낮은 출산율로 인한 젊은 층의 감소, 2021년 9월 기준 29.1%라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 건물의 노후화 등의 문제로 도시의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노인 비율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거야. 특히 다마 신도시 중에서도 초기에 개발된 지역에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도쿄가 발표한 다마 신도시 재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70년대에 입주를 시작한 지역의 절반 정도가 65세 이상의 노인 비중이 30% 이상을 찍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로 2018년을 기준으로 5만 3천 명, 다마 신도시 전체 인구의 약 23%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였죠. 그러다 보니 주변 점포도 다 떠나갔고 남아있는 고령자를 위한 이동점포 트럭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최근 재건축을 통해 상황이 괜찮아진 곳도 있지만 아직도 다마 신도시의 많은 지역은 노인들만 남은 썰렁한 곳이라고 하죠. 그리고 현재 다마 신도시에서 발생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젊은 사람들의 유출이 시작되면서 주변의 상권들이 고객을 찾아 사람들이 많은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도시에 살아야 할 이유가 점점 줄어들게 될 거고 다시 사람들이 떠나는 속도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될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도시에 사는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 관심을 덜 받게 되면서 치안이 나빠지게 되고 결국
도시의 슬럼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죠. 만약 슬럼화가 진행되면 그 지역은 범죄에 악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이것만 해도 큰 문제지만 심지어 아예 사람이 없는 유령 도시가 될 수 있다고 하네. 유령 도시가 되면 말 그대로 폐허가 되어버린 거지. 심지어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3기 신도시까지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주택의 공급이 많다는 문제까지 있죠.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기존의 노후화된 신도시가 아닌 새로 지어지는 신도시도 유령 도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의 미분양 주택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1년 1월에는 미분양 주택수가 17,130가구였지만 2023년 1월에는 75,359가구까지 늘어났다고 하죠. 이건 2년 사이에 약 4.4배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공공분양 아파트가 외면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2022년 7월에 청약받은 양주 옥정 A4블록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1195가구 중에 겨우 122명이 청약했는데요. 남은 물량을 일반 공급으로 공급해서 1순위와 2순위를 진행한 결과 1287가구에 389명만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건 전체 1409가구 중에 898가구가 부족했다는 거야. 그리고 2022년 11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인천 영종 A60블록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진행했더니 573가구 중에 16건만이 접수되어 청약률이 3%도 안 됐다고 하죠. 이후 남은 물량을 더해 일반 공급 1순위와 2순위를 진행한 결과는 엄청 충격적이었는데요. 659가구 모집에 신청 건수는 겨우 57건, 결국 약 0.08대 1이라는 경쟁률을 찍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미분양 주택수의 증가는 아파트 가격 떡락의 원인이 된다고 하죠. 먼저 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에 따르면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검단 신도시가 있는 인천 서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328가구입니다. 이건 2021년 5월 25가구에 비해 약 13배 증가한 수치인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인천 서구의 아파트 값은 2022년 한 해 동안 13% 떡락해버렸죠. 이 말은 즉 미분양 주택의 증가가 아파트 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콤팩트 시티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콤팩트 시티란 도시의 주요 기능을 중심부에 집약시킨 고밀도의 도시계획 기법입니다. 쉽게 말해 도시 내부에서 주거 기능, 상업 기능, 서비스 기능 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싹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도시인 거죠. 정부는 3기 신도시 중에서 38,000호가 들어오는 고양 창릉과 54,000호가 들어오는 남양주 왕숙에 콤팩트 시티를 적용할 예정인데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계획과 연계해서 철도역 주변을 중심으로 형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창릉 신도시는 주상복합 아파트와 함께 호텔, 방송시설, 전시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고, 왕숙 신도시는 주상복합 아파트, 쇼핑몰, 고급 오피스가 들어설 계획이죠. 이 두 개 신도시는 생활공간 주변에서 웬만한 일은 전부 처리할 수 있다고 하니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1기 신도시는 버려지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3기 신도시를 개발하면 노후화된 1기 신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더 빠져나갈 테니까. 하지만 정부는 1기 신도시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노후화된 1기 신도시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죠. 노후화된 건물을 새 건물로 바꾸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라는 건데,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2023년 2월 7일에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을 공개했습니다. 재건축에 필요한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이었죠. 여기서 말씀드린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하거든요. 쉽게 설명하자면 용적률이 높아야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지 살펴봤더니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콤팩트 시티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온 적은 있다고 합니다. 2022년 11월 23일에 개최한 1기 신도시 정비에 관한 보고회에서 나온 말인데요. 자, 그래서 연구는 잘 하셨어요? 어디 결과 한번 들어봅시다. 1기 신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콤팩트 시티를 도입해야 합니다. 콤팩 뭐? 아니 어쨌든 그 방법을 도입하면 뭐가 좋은데요? 도시를 압축시켜서 주변에서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죠. 주변에 필요한 게 다 있으니까 사람도 많이 올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하나도시연구소로 구성된 연구기관이 1기 신도시에 콤팩트 시티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분석을 발표한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콤팩트 시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건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어. 왜냐? 특정 지역을 콤팩트 시티로 만들면 그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서 활기 넘치는 공간이 될 수 있지만, 개발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기존 지역은 사람들이 더욱 빨리 빠져나오게 만들죠. 이로 인해 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슬럼화, 유령도시화는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콤팩트 시티만 짓다가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거지. 과연 우리나라 부동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나라 도시가 유령 도시로 변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